반가운 소식인데 곡물 봉쇄 해제만으로는 세계의 기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의 식량 전문가 에릭 무뇨스가 지난 8월 1일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의 수출이 재개됐을 때 경고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곡물 수출이 막힌 지 5달 만에 이게 재개가 된 건데요. 식량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식량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우크라이나 식량 수출이 이뤄지면서 식량 가격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세계 이제 5위의 밀 수출국이면서요. 옥수수나 이제 다른 곡물의 주요 공급국으로 유럽의 이제 빵 바구니다라고 불리는데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차질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이제 위기감을 불러왔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 폭등을 불러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8월 5일에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식량 지수를 보면은 7월에 주요 곡물 및 식물성 기름 가격이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을 하면서 세계 식료품 가격 지수가 아주 크게 하락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예. 식품 물가 지수는 7월 평균 140.9포인트로 6월보다 8.6% 하락을 하면서 올해 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아직도 13.1%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식물성 기름 지수는 6월보다 19.2%를 하락을 하면서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곡물 지수도 11.5% 하락을 했습니다. 곡물 가격이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흑해 주요 항구로부터 수출 차단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이 가장 컸죠. 곡물 가격이 전쟁 직전 수준으로 들어갔다고 하지만 작년 1월과 비교한다면 옥수수는 16%, 밀은 22% 높은 상태로 곡물 가격이 작년과 비교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또 설탕 물가 지수는 설탕 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6월보다 3.8% 정도 하락을 했고요. 유제품이라든가 낙농 물가 지수는 거래량이 부진한 가운데 6월보다는 2.5%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2021년 7월 가치보다는 평균 25.4% 정도 웃돌고 있고요. 예. 또 육류 가격 지수는 소와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서 6월에 비해 0.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식량 가격 지수 외에도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밀 선물 가격은 부셀당 7.64달러로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요. 또 세계은행이 7월 29일 발표했던 보고서에서도 최근 2주일간 국제 식량 관련 지표는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수석 경제학자인 맥시모 토레로는 식품 가격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향후 생산 전망이라든가 높은 비료 가격, 암울한 세계 경제 전망, 통화 움직임 등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했죠. 예.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을 시작을 한 거고요. 또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식량 위기가 지금 지속될 거라고 또 이렇게 전망이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원래 식량 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폭염 혹은 가뭄, 기후. 뭐 이런 기후 변화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수송 문제,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이제 영향을 준 것이죠. 예. 자,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큐동류 사무총장은 현재 식량 위기가 수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식량 가격을 끌어올린 이들 요소 중에 어느 하나도 지속이 된다면 식량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영국의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기후변화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식량 가격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식량 위기를 가져온 요인이 심각한 기후변화라는 겁니다. 올해 북반구의 주요 곡물 생산 국가들은 폭염과 가뭄으로 비상에 걸렸는데요. 4월부터 이상 폭염이 강타했던 인도, 미국 남서부 지역을 강타했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식량 생산 감소, 또 유럽 남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과 이상 폭염으로 인한 밀과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작황이 부진한 문제, 또 남미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심각한 가뭄 등이 아주 대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곡물이사회는 7월 21일 보고서에서 2022년에서 2023년 곡물연도 세계 곡물 생산량을 20억 5,200만 톤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 수치는 지난 6월에 추정했던 것보다 약 300만 톤,
작년 생산량보다는 4천만 톤 정도가 적은 양입니다. 이런 기후변화 이외에 비료 가격 폭등이 식량 위기를 불러온다는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유리겐 페게롤레 세계은행 지속개발 담당 부총재는 10년 만에 최악의 세계 식량 위기 이면에는 비료 가격 폭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세계 2위의 쌀 생산국인 태국에서는 비료값 상승의 영향으로 올해 쌀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식량 생산이 줄어들면서 식량 수출을 제한하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 봄에 이상 폭염으로 밀과 쌀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인도 정부가 곡물 수출 금지를 5월에 선언했고요. 중국에서도 8월 1일 농작물 생산량 보존을 위해서 동북 삼성 지역 또 내蒙구 자치구 등에 분포한 흑토지대의 토지 매매 금지 및 흑토 채취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을 했는데요. 7월 말 기준으로 32개 국가에서 53개 식량 관련 품목의 수출 금지 혹은 물량 제한 등 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가 결국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국가들은 저개발 국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심각한 것이 가장 그렇죠. 가난한 저개발 국가들이나 혹은 이미 심각한 폭염이나 가뭄 등으로 해서 기후변화 피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했거든요. 예. 근데 여기다 지금 식량 가격 폭등으로 해서 경제 위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세계은행은 가난한 나라에는 식량 위기와 부채 위기가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 같은 위기의 위험이 가장 큰 나라로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리아, 모리타니, 소말리아, 수단, 타지키스탄, 예멘 등 7개국을 꼽았고요.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들 나라가 2022년에서 2023년 밀과 옥수수, 쌀을 수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국내 총생산의 1.4%로 2021년과 비교해 2배가 넘는 수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선진국들은 식량 생산이 줄어도 돈이 있으니까 수입하면 되는데 가난한 나라 같은 경우는 돈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이 기아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유엔의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7월 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아프리카의 뿌리라고 불리는 북동부 지역에서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기아에 빠져들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지역에선 최소 1940만 명이 2022년 10월부터 시작된 가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에티오피아와 케냐, 소말리아에서만 약 2천만 명이 극심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까지 평년보다 적은 비가 예상되면서 식량 부족 인구가 올해 말이면 2,2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세계 식량 계획은 식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 가난한 나라들이 많이 모여 있는 아시아 또 아프리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전 세계 기아 인구의 54.4%는 아시아에 36.7%는 아프리카 사람들로 전 세계 기아 인구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인 것이죠. 세계은행이 이 같은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좀 이들 국가에 대한 채무를 경감을 해주고 식량 원조를 늘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에는 식량 이런 부족은 큰 위기로 다가올 겁니다. 지금은 식량 위기가 돈이 없어서 식량을 살 수 없는 가난한 나라들의 문제이겠지만은 머지않은 미래의 기후변화로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곡물 자급률이 약 1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량 안보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죠. 예, 이제는 남의 일이라고 보기는 참 어려워져 있는 식량 문제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짚어봤고요. K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